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나를 지키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나를 오롯이 지킨다. 쉽지 않은 일이죠. 좋은 사람들이랑 있으면 같이 긍정적인 사람 되고 좋은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끔가다 아니면 자주 이기적이고 상식 이하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제 막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나쁜 영향을 받고 망가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되게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누굴 만나더라도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를 지키면서 상대하겠다라는 이제 내 마음 지킴이, 그런 이제 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이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나를 잘 지키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은 각자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명심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것만 기억해도 상당 부분이 해결되는데 자꾸 이걸 착각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헛힘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습관이죠. 자꾸 그렇게 생각 버릇을 해야 되는데 특히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를 내가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원칙이 인생은 각자 사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원칙.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그 지인이 있었어요. 워킹맘인데 굉장히 바빠요. 자기 이제 회사 간부라서 너무 바빠서 힘든데 이제 딸이 학교를 휴학하고 복학할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이제 막 푸념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애한테 매일매일 잔소리하는 거예요. 방문 열고 막 들여다보면서 운동해라, 병원 가봐라, 친구라도 만나라, 영어 공부라도 해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엄마를 무시한다고. 사실은 그 소리를 듣는 이제 아이가, 그 딸내미가 더 화가 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업무가 바쁜 거, 우리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워킹맘이시겠지만, 업무보다는 아이가 우선순위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인생에서. 이제 우선순위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가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아이들 이제 우선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쁜 일을 하면 애는 알아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친구도 만나고 명랑하게 지내기를 바라겠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만약에 가라고 할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강요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제 공감하고 응원하는 게 중요해요. 엄마는 네 편, 100% 네 편, 이런 거. 슈퍼에 가서 무거운 거, 세제 같은 거 사야 되는데 같이 갔다 오면 안 될까? 이렇게 가볍게 이제 제안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같이 슈퍼 나가서 나온 김에 하나 먹고 갈까? 이렇게. 잔소리 안 하고 이제 회사 갔다 왔더니 막 이제 웬일로 청소를 해놓으면 엄마 힘든데 정말 고맙다. 막 칭찬해주고. 계속 너를 응원해라는 메시지를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하고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남편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막 욕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남편을 설득해요? 아니에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당연하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거기서 끝.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생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알고 계셔야 되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상대는 여전하고 한결같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게 인생 각자 사는 거야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누구나 변하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나만 상처받는 거예요. 나를 잃지 않으려면 상대는 항상 변수라는 사실, 당연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인생은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언제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뀜에 따라서 이제 내가 상대했던 사람, 원래는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전하지 않고 한결같지 않다고 욕할 일이 없는 거죠.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회사를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제 거래처나 아니면 동료나 후배들이나 연락 뜸해지는 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후배한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배은망덕 이렇게 흥분해 봐야 그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황이 바뀌면 상대도 바뀝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퇴직하고 이제 벌써 두 번째 일을 하는 게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도 퇴직하고 이제 막 굉장히 공백기에 이제 어려운 상황일 때 여전히 한결같은 사람이 제 인생에서 딱 3명 있어요. 딱 가족들 빼고 딱 3명 있어요. 제일 귀하게 지금도
보물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죠. 그 현상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뭐 내가 바뀌는 건 당연하긴 한데 나는 좀 상황이 바뀌어도 그들에게 여전해보자. 그런 마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뜻밖의 기쁨을 주는 요소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해보세요. 뜻밖의 인생에 아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기의 선택인 거죠. 두 번째, 때로는 모른 척이 약입니다, 여러분. 남을 상대하면서 다 아는 척 하는 것도 되게 눈치 없고 센스 없는 거예요. 회사의 후배가 이제 외근 나갔다가 현장에서 늦어져서 바로 퇴근한다고 이제 그래도 될까요? 전화로 보고했어요. 아니면 이제 문자로 보고했어요. 근데 이미 나는 이제 퇴근한 거죠. 퇴근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래서 늦게까지 수고했다. 그래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작에 현장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이제 들어왔다가 또 퇴근하면 너무 이제 힘들고 귀찮으니까 차도 밀리고 그냥 이제 거짓말한 거예요. 이 경우 직장 상사의 선택은 뭘까요? 불러다가 너 왜 거짓말해? 이러면서 길길이 뛰어요? 그래서 좋을 일이 뭐겠어요?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들킵니다. 그런 상황.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한 번 거기에 맞들린 직원이 또 거짓말을 두세 번 하잖아요? 그때 뭐 현장에 이제, 그럼 매니저 누구 있지? 좀 바꿔봐. 라든지, 또 어떤 상황 좀 체크해봐. 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적하는 거예요. 막 버벅대고, 허둥대고, 제대로 대응이 안 된다고 그래도, 직접적으로, 너 현장에 지금 없는 거잖아? 왜 거짓말해? 이렇게 지적하지 말고, 내가 이거 알고 있어. 라는 시그널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장 상사가 이제 후배나 이제 동료들 상처 없이 컨트롤하는 방법이죠. 그런 기술에 능하셔야 됩니다. 또 모른 척 약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나는 믿어도 되는 사람, 저는 좋은 사람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은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막 자기는 좋은 사람이고 자기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예, 그럼요.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어떤 제안을 하거나 그래도 이제 일단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다 대고 믿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라든지 뭐, 글쎄요 믿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쓸데없는 센스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른 척이 약인 경우도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자, 쓸데없이 적을 만들지 마세요. 쓸데없이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나를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쓸데없는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왜 나를 싫어할까? 내가 싫은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열등감이나 질투를 느껴서 그러기 쉬워요. 내가 꼭 뭘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인다는 거죠. 나를 이제 싫어한다고 해도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날 100% 다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회사에서도 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왜 싫어하는지 그 사람한테 막 적대감을 드러내는 거 나만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냥 이렇게 무심해지는 게 더 방어적이에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쓸데없이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배가 너무 꼴보기 싫다고 치자고요. 막 계속 거슬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 딱 맞춰갖고 들어오면서 한 손에 스타벅스 커피 들고 한 손에는 핸드폰으로 너무 여유 있게 전화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 막 웃으면서. 전화하면서 들어오니까 인사도 안 해. 보다 못 보겠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노와 미움을 내 말투와 표정에 딱 다 담아서 질책하면서 째려보고 아침부터 서로 마음 상하는 게 과연 옳을 거냐는 거죠. 뭐라고 이제 해놓으면 내 마음도 상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일단 시간을 이제 오후로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점심 먹고 이제 내가 팀장이라면 이제 팀원들 다 이제 커피 한잔 합시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회의 시간도 괜찮아요. 사내 우리 팀의 내규에 대해서 이제 팀장으로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회사 분위기를 위해 몇 가지 규정을 팀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출근 시간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데드라인과 완성도에 있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면서는 먼저 출근한 선배나 후배들한테 밝게 인사하면서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아서 회사의 어떤 그런 팀워크나 분위기를 해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안 지키면 그때 불러다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때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회사의 공식적인 예절에 대해서 정말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부딪혀서 불필요한 적을 주변에 양산하게 되면 나도 손해지만 상대, 그 친구한테도 이제 손해가 되는 거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보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